광주FC 운영난, 올해도 걱정입니다. 시즌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약국 단속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실시간으로 단속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올해도 고등학교 배정에서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아직 유언합니다. 검찰이 무안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적조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뒤면 프로축구 시즌이 개막하지만 광주FC가 아직 후원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료 관중이라도 많으면 운영난을 덜겠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해 성적은 둘째치고 올해도 운영이 걱정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선수들의 월급마저 제때 주지 못해서 나무새를 샀던 광주FC. 만성적인 운영난을 개선해보자고 광주시가 TF팀을 꾸렸습니다. 메인 스폰서 유치도 필요하고 또 이제 거기 메인 스폰서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은 공동 스폰서도 만들자. 유치 목표로 잡은 후원액은 20억에서 30억 원. 광주은행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좀 그 결과를 내서 유니폼을 삽입하고 개막전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올 시즌 개막을 한 달 앞둔 지금까지 후원을 약속한 기업이나 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도 대부분 광주시 예산으로 구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작년까지 5년 동안 광주시가 구단 운영비로 지원한 예산은 213억 원. 올해는 운영비 60억 원에 전용구장 건립비 등을 합쳐서 10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해 광주FC의 경기당 평균 관중 수는 3,700명에 불과했고 특히 유료 관중은 1,500명으로 1부 리그 12개 구단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투자가 안 되니 관중이 안 들고 홍보 효과가 적어서 스폰서가 나타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구단을 운영할 만한 기업을 찾든지 아니면 운영을 포기하든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구단주인 윤장희 시장이 광주FC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의 한 자치구에서 약국 단속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속 정보를 약사들에게 미리 줬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모 자치구의 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입니다. 약사회에서 단속 시기와 단속 내용을 알려주면서 보건소에서 관내 약국들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니 위반 사항이 없도록 잘 준비하라고 약사들에게 알려줍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두 군데가 적발됐다는 사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가 하면 단속반이 곧 어느 약국으로 향할지까지 정보가 공유됩니다. 단속 공무원과 약사회가 함께 단속을 나간 듯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를 서로 알려주며 단속을 피하려 한 겁니다. 대화 끝에는 최근 부산에서 약국 단속 정보를 유출한 보건소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입건된 걸 의식해 대화방을 없앤 정황도 남아 있습니다. 해당 구청은 갑질 약국 논란과 약 조제 거부 등 관내 약국 문제점이 발견돼 계도 차원에서 단속한 것이라 미리 약사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합니다. 이렇게 관내 약국을 점검차, 교육차, 계도차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간 거예요. 단속 목적이 아니라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에는 사전 공개되는 게 돼 있어요. 이번 단속으로 관내 97개 약국 중 4군데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단속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오늘 무안군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무안군청 공무원 A씨가 지적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종합민원실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다른 간부 공무원 등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공사 설계 변경 과정의 비리 의혹으로 무안군청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무안군수의 친형을 구속했습니다. 전일빌딩에 이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입증할 증거로 제기된 옛 광주은행 본점 유리창에 탄원은
헬기 사격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5.18 기록관에 보관된 광주은행 본점 9층 유리창 석장을 감정한 결과 탄은으로 판단되지만 구멍의 가장자리 부분이 훼손돼 발사 각도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입학가는 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입학생 수가 줄었다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원거리 통학의 문제점은 여전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올해 이 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통학 거리가 1시간 가까이 되는 원거리 배정 때문입니다. 한 시간이 맞습니까? 집이 멀어가지고 오는데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학교에 배정된 신입생 250명 가운데 20%에 가까운 46명이 서구와 광산구에서 통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광주 지역 전체적으로는 서구와 광산구 학생 1,400여 명이 다른 구에 배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원거리 통학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 배정 방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위치한 중학교 2곳을 통폐합해 한 곳을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남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한 곳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와 학교 수, 그리고 공립과 사립의 조화를 고려한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교육청 자체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서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반복되는 원거리 통학 문제 등 고등학교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지역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 1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청소년들이 일하는 카페와 노래방, 숙박시설 등 200여 곳의 고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800여 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임금 미지급이 가장 많았고 미지급 금액은 9,800만 원에 달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법정 최저임금 미준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광주와 전남 지역 교사들이 훈 포장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두 교육청이 추천한 233명 가운데 13명이 훈 포장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과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도 광주에서는 6명, 전남에서는 19명이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훈 포장 대상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주택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죠. 그래서 모레부터 일반 주택에도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설치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이 없어 실효성이 낮아 보입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새벽 서울의 한 5층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20여 명이 건물 안에 있었지만 감지기가 울린 덕분에 모두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감지기와 소화기는 이제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전남 도내 일반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율은 57%. 전수조사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등 설치 지원 예산을 기반으로 한 수치여서 실제 설치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저런 생각도 안 해보고 조심은 많이 하니까.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는 인터넷과 마트, 철물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 이상, 만원대인 경보용 감지기는 방마다 설치해야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만 어길 경우 벌칙 조항은 없어 소방당국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벌칙 조항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과 생명,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달아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1,200여 건. 31명이 숨졌는데 전체 화재 사망자의 41%로
해마다 주택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대기질 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하고 계신가요? 황사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질 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신속하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1,66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자에게만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은 겁니다. 올 1월 들어서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4차례나 발령이 됐고요. 어린이와 기관지 환자 노약자들은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경우 기관지와 폐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각종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휴대폰 인증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내일입니다. 입춘을 맞아 주말엔 큰 추위는 없겠지만 모레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백담비 기상캐스터입니다. 한파가 물러나면서 오전부터 공원은 운동하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겨울 햇볕 아래 친구들과 오순도순 산책을 하며 여유로움도 가져봅니다. 추워서 운동을 못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운동 나왔어요. 앞으로 날씨가 풀려서 운동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도 오늘만큼 추위는 없겠지만 비로 인한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절기상 입춘인 내일은 오후에 남서 해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모레 오전까지 10에서 3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내일까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비가 그친 뒤 낮 기온이 내일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보다 1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 휴일에 포근한 날씨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아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광주 MBC 라디오 칼럼집 기억을 기록하다 출판 기념회가 라마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칼럼집에는 31명의 칼럼리스트가 쓴 169편의 칼럼이 정치와 교육, 문화 등 10개 주제로 나눠 구성되어 있습니다.